반갑습니다. 이 채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동주일국지라는 중국의 역사소설의 픽션과 넌픽션을 구별하고 이를 검증하려고 쓴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해설하고 보충 설명하는 채널입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1장 패자를 기다리며 제1절 낙양천도 3. 호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회차에도 제가 쓴 책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열팩열국지라고 약칭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팩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마천의 사기, 자구맹의 국어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유왕 4년, 즉 기원전 778년 고양의 아들 홍덕은 추수차 포땅에 갔다가 17세 된 사대의 딸이 절세의 미인임을 알아보고는 미인기를 써서 3년째 투옥 중인 아버지 포양을 구할 생각을 갖습니다. 옛날 산이생이 은나라 조왕에게 미녀들을 바치고 유리에 갇혔던 주문왕을 구출한 고사를 상기했던 것입니다. 홍덕이 주유왕에게 미인계를 쓰려고 한 사대의 딸이 바로 포사인데요. 포사란 포땅의 사시성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회차에서 행상부부 또는 남편이 이하를 구출하여 포땅으로 떠났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이하를 더는 키울 수가 없어서 배 한 피를 받고 그 이하를 포땅의 사대에게 떠넘기다시피 했고 사대가 이를 양용했던 것입니다. 홍덕은 사대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포사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는 그때부터 화장법과 왕실예법 등을 교육한 후 석보에게 뇌물을 써서 주유왕에게 포사를 바쳤고 그 대가로 즉시 포양은 석방되어 복직되었습니다. 주유왕은 포사를 보자마자 단번에 포사에 빠졌습니다. 조회도 나가지 않았고 포사의 처소 경대에 들면 며칠이고 포사와 함께 침식을 같이 하며 날이 가는 줄을 잊었습니다. 조회도 국정도 잊을 정도이니 왕후야 말할 것도 없었겠죠. 포사는 낭낭에 이어 포비로 승진되었습니다. 왕후인 신우는 크게 걱정합니다. 포사가 주유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면 물론 정빈 자신을 대놓고 무시하자 속으로 끙끙 앓습니다. 거기다가 장차 포사가 아들이라도 낳는다면 우리 모자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불안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태자 의구는 포사의 등장으로 어머니가 불안해하고 속상해하는 것을 인지하고는 격분하여 경대로 쳐들어가서 경대의 정원을 짓밟고 포사에게 폭행합니다. 함부로 까불지 말라는 뜻이었겠지요. 그러나 포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주유왕인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포사가 의구에게 폭행당할 때 임신 중이었다고 하자 주유왕은 대로하고 의구를 경대 행패 사건의 책임을 물어 외할아버지 신우의 영지인 신나라로 추방했습니다. 그 후 포사가 백복을 낳자 주유왕은 더욱더 경대를 찾아 포비와 백복을 총애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태자를 패하고 백복을 태자로 세우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어서 망설이는데 이때 석보는 주유왕의 의도를 간파하고 윤구와 포사와 함께 백복을 태자로 세우는데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왕후는 포사가 백복을 낳자 큰 위기감을 절감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는 결국 그 시간에 떠밀려 자신도 쫓겨날 수 있다는 그 위기감 말이죠. 이에 왕후는 신나라에 머무는 태자 의구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편지에는 의구가 주유왕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아 속기 태자궁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서로 만나서 무슨 대책이라도 세울 것이 아니냐고 쓰여 있었죠. 그러나 그 편지는 의구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미리 왕후를 감시하던 포사가 심어둔 첩자에게 발각되었고 그 편지는 곧바로 포사 등을 거쳐 주유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포사와 석보와 윤구는 이 편지가 모자의 모반에 정근하며 왕후와 의구를 몰아붙였습니다. 주유왕은 그 편지가 왕후의 것임을 확인하고는 주유왕 5년, 저 기원전 777년에 조회를 열어 왕후와 태자를 폐위하고 포사를 왕후로 세웠습니다.
의구를 폐위하고 백복을 태자로 세운 시기와 관련하여 주봉기에서는 주유왕 3년, 즉 기원전 779년에 포사가 주유왕의 총애를 받고 백복을 낳고 또 포사가 왕후가 되고 백복이 태자가 되었다며 의구가 폐위되고 백복이 태자가 된 시기에 대하여 구분하여 별도로 기록한 바 없고 국어 정어에서도 의구와 백복이 폐위되고 책립된 시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주일국지 제2회에서는 주유왕 9년, 즉 기원전 773년에 의구가 폐위되고 백복이 태자로 책립되었다고 묘사하고 있고, 중국 동사 서주에서는 주유왕 5년, 즉 기원전 777년에 의구가 폐위되고 주유왕 8년, 즉 기원전 774년에 백복이 태자로 책립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구가 폐위되고 백복이 태자로 책립된 시기를 알아보려는 것은 의구의 외할아버지인 신우가 주유왕에게 반심을 품을 때까지의 신우의 행동 이해에 참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동주일국지 제2회의 묘사로 본다면 신우는 주유왕이 자신의 딸과 외손자를 폐위하자 곧바로 반역의 야심을 드러낸 셈이고, 중국 동사 서주의 기록으로 본다면 의구를 폐위한 이후에도 약 3년간 신우는 주유왕에게 별 저항 없이 지켜본 셈이 되는 거죠. 주유왕은 포사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주었으므로 그녀가 늘 웃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웃지 않을 뿐 아니라 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보고는 참 기이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에 주유왕은 포사를 한번 웃겨보리라는 웃기는 결심을 품고 날마다 사내진미에다 악공들과 궁인들로 하여금 신나는 가물을 보여주었지만 포사는 여전히 웃질 않았고, 포사가 비단 찢는 소리를 좋아한다는 말에 날마다 백필의 비단을 찢자 그제야 다른 때와는 달리 반응을 보였지만 이도 한때뿐 여전히 냉랭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유왕은 포사를 한번 웃게 하는 자에게 천금을 주리하는 방을 붙였고, 이에 석보가 나서 여산의 봉화를 거짓으로 올려보자고 제안, 주유왕도 그 의견이 기발하다고 동의하여 이렇게 불꽃놀이를 기획합니다. 주유왕은 제후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왔다가 자신들이 속은 줄 알고서 허둥댈 것을 생각하니 재미있겠다 싶었던 거죠. 어쩌면 포사를 웃기는 것보다 자신이 더 재미있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주유왕의 어린애 같은 계획을 알게 된 사도 정백우, 즉 정나라 황공은 주유왕에게 봉화는 단순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왕과 제후들 간의 믿음의 약속이다. 긴박한 때를 위하여 만든 비상수단을 한낱 희롱거리로 삼으면 그 무엇으로 비상시를 대비할 것이냐며 극구 말렸으나 주유왕은 태평시대에 웬 불길한 말이냐며 묵살하였습니다. 정한공은 주순왕의 동생이자 주유왕의 숙부였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밤하늘에 봉화는 올랐고 제후들은 오랑캐가 쳐들어왔다 판단하고 각기 군사를 이끌고 여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짝 긴장하고 도착한 군사들을 맞은 것은 누각에서 들리는 음악소리와 궁녀들의 웃음소리뿐, 주유왕이 머무는 여산 여궁 주변에는 오랑캐는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유왕이 누각 위에 나타나 오랑캐는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히자 제후들과 군사들은 어이없어하며 각기 자기 나라로 회군하였습니다. 이 회군하는 모습을 누각 위에서 지켜보던 포사는 그제야 박장대소했고 주유왕도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주유왕은 공표한 대로 포사를 웃게 한 석보에게 천금을 하사했는데, 이같이 천금으로 웃음을 샀다고 하여 이를 천금매소라고 합니다. 천금매소의 이 같은 해석은 동주일국지 제2회의 묘사인데요. 이와는 달리 비단 등 국가 재정을 소모하면서 포사를 웃게 한 행위 전체를 천금매소라고 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 거짓봉화로 포사가 웃는 모습을 보고 주유왕은 단순 호치라고 했는데, 이는 붉은 입술에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웃는다는 뜻으로 젊은 미년을 뜻한다고 합니다. 포사가 출생한 시기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동주일국지 제1회와 제2회에서는 주유왕 말년, 즉 기원전 820년대 말에 12세 된 궁녀가 40여 년간 궁에서 보태하여 나이 50이 넘은 주순왕 40년, 즉 기원전 788년경에 낳은 여아가 포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주봉기와 국어 정어에서는 주유왕 말년에 12세가 아니라 치아를 깔 나이의 궁녀가 40여 년이 아니라 궁녀가 시집갈 나이에 낳은 여아가 포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기 주봉기와 국어 정어에서 말하는 치아를 갈 나이란 대략 6, 7세 가량이고요.
시집갈 나이란 15, 16세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봉기와 국어 정의 기록만으로 본다면 보사는 기원전 820년대 말에 잉태되어 약 10년 후인 기원전 810년대 후반에 출생한 셈입니다. 물론 유의 비교로서 동절국제의 묘사가 틀렸다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제가 본 유의 두 사서의 기록과 동절국제의 묘사가 말 그대로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주유왕에게 진상될 때의 보사의 나이에 의혹이 있습니다. 동절국지 제2회에서는 호양이 투옥된 지 3년 되던 해인 주유왕 4년 즉 기원전 778년에 보사가 주유왕에게 진상되었다면서 이때의 보사의 나이를 16, 7세라고 묘사하고 있고, 동절국지 제1회에서는 보사는 주선왕 43년 즉 기원전 785년으로부터 3년 전인 기원전 788년경에 출생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2회의 묘사가 맞다면 보사는 기원전 793년경에 태어난 셈이고, 제1회의 묘사가 맞다면 보사가 진상될 때의 나이는 고작 11세인데요. 이처럼 보사의 나이에 대한 동절국지의 묘사는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주봉기에서는 보사가 진상될 때의 나이에 대한 기록은 없고 주유왕 3년 즉 기원전 779년에 진상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주봉기와 국어 정의 보사 출생 시기에 대한 기록으로 보면 보사는 810년대 후반에 태어나 기원전 779년 즉 40세 전후에 진상된 셈입니다. 열패결국지의 2번 회차에 해당되는 부분의 팩트체크에서는 보사가 출생한 시기, 보사가 주유왕에게 진상될 때의 나이에 대한 의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삼아 지역 내 교통사고를 SNS로 생중계했는데 그 사고 대상자가 남편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믿기십니까? 2013년 12월 4일 오후 미국 워싱턴주에 사는 48세 여성 카렌 존슨은 워싱턴주 밴쿠버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 소리가 끔찍하다라며 생생한 현장 첨담을 트윗하였습니다. 이어서 존슨은 교통사고로 한 사람이 사망했다는 경찰의 발표를 리트윗한 후 남편이 늦네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아요. 라며 남편의 기가가 늦는 것을 걱정하는 마음을 트윗했고, 잠시 후 그이에요. 그가 죽었어요. 라며 남편이 사망한 교통사고를 생중계한 트윗을 마무리하였습니다. 911에 의하면 존슨 남편의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었다가 픽업 트럭과 충돌해 남편이 죽었던 거였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참으로 기구한 이야기이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아참,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꼭꼭 부탁드립니다.